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루거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거, 메인 스토리 2부의 빌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녀석의 진영 같은 경우는 인외 세력하고 그 다음에 어둠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일단 첫인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캐릭터가 되려면 최소 진영은 3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일단 고유 패시브를 살펴보는 순간부터 이 녀석 사기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고유 패시브를 한번 살펴보자면 필드의 적이 가지고 있는 디버프 한 개마다 피해량이 등급에 따라서 5%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최대 6개까지 중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적이 만약 디버프를 6개를 가지고 있다면 피해량은 30%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름 피해량이 30%나 증가하다니 하면서 괜찮을 뻔했었는데 적 부대에게 피해를 준 후에 육성 기준으로 100% 확률로 적이 가지고 있는 버프 한 개를 디버프 한 개로 변환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디버프 한 개 걸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 초절을 썼어. 공격력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 크루거한테 한 대 맞았어. 그런데 내가 딜러야. 근데 공격력 버프가 없어지고 공격력 감소 디버프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거 고유 패시브만 봤을 때만 해도 이 녀석은 진짜 나쁜 캐릭이다. 야, 이거 랑그리사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루거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마법사하고 마족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거의 유대 개방 조건은 4단계는 실링카, 5단계는 기자로프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만 봐도 실링카랑 맨날 붙어 다녔고 5단계 같은 경우는 기자로프를 철천지 원수라고 느꼈던 녀석이죠. 그 다음에 빈센트가 유대 개방을 위해서는 크루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 진로는 빈센트가 있습니다. 크루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살펴보자면 썬더, 그 다음에 망각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스킬 같은 경우는 보호막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한 유닛한테 어두운 벽을 부여한다. 근데 이 어두운 벽 같은 경우는 최대 생명력의 2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 보호막부터 먼저 까이고 난 다음에 본체 피가 까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이거는 사용 후에 두 칸 재이동이 가능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준인데 그러니까 조준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치명타율 그런 걸 증가시켜 주는데 이거는 남한테도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한테 걸어줄 수도 있는 선택형 버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식. 근데 부식 괜찮아 이거. 부식 괜찮아요 이거. 법사 캐릭터가 부식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리파니하고 그 다음에 쿠라마밖에 없기는 한데 법사 캐릭이 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대망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낫, 법사 필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둠의 낫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용의 탄식, 기자로프가 가지고 있는 스킬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자신 주위 5칸 내에 있는 모든 적에게 0.3배의 피해를 주고 디버프 1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약 주위 5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아군이 있다면 아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군이 있다면 피해량 플러스 10%와 그 다음에 선제 공격 시 피해량 15%만큼 생명력을 회복하는 버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턴 동안 지속이 되고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유 패시브랑 이 범위기를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범위기 같은 경우는 디버프 1개를 부여하고요. 디버프 1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고유 패시브가
적이 가지고 있는 강화 버프 하나를 디버프로 바꾸기 때문에 디버프가 원래 한 개만 걸려야 되지만 적이 가지고 있는 버프 한 개가 디버프로 바뀌어가지고 디버프가 총 2개가 걸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택이에요, 스택.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스택인데 적이 이렇게 2개, 2개, 2개에서 총 6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량이 30%가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적이 가지고 있는 디버프가 4개라면 4개밖에 누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개. 그리고 이 범위기 같은 경우는 주는 피해량 플러스 10%랑 그 다음에 선제 공격 시 준 피해량이 15%만큼 생명력이 회복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2147이 찬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아이콘 보면서 한번 느린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이콘 잘 보시면 이 아이콘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걸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쉴드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쉴드 스킬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걸 수도 있고 남한테도 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걸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쉴드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걸고 난 다음에 곧바로 2칸 재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얘한테 걸지 말고 쫄병한테 건 다음에 쫄병이 싸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쫄병이 이렇게 싸우면 먼저 보호막이 까진 게 보였나요? 보셨나요? 천천히 1배속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부터 먼저 까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용병피가 까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거의 각성 스킬입니다. 크루거의 각성 스킬은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음은 사악 스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두운 시면, 그 다음에 사악, 그 다음에 어두운 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악 스킬은 사정거리가 맵 전체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걸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에게 악의 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악의 죄 같은 경우는 그 목표 대상이 턴을 종료하게 되면 주위 3칸 내에 자신의 아군 3명에게 디버프 3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3턴 동안 지속이 되고 이 효과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뭐 고유 패시브 디버프 못 걸고 하면은 뭐 피해량 증가 못 시키잖아.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사악을 써가지고 적군 디버프 그냥 6개 사이좋게 묻혀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광역기를 쓸어 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악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 스킬은 어두운 시면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스킬인데 이 어두운 시면 같은 경우는 범위는 5칸이에요. 그래서 주위 5칸 내의 적에게 0.36배의 피해를 주고 디버프를 또 무려 2개나 또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맞춘 적 1명당 사악 스킬 쿨타임이 마이너스 1턴이 됩니다. 야, 그러면 5명을 맞추면 곧바로 각성기를 쿨타임 없이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마냥 5명이서 중앙 비비기 싸움 들어간다고 치면 상대는 디버프 지옥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각성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맵 전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디버프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이 캐릭터가 턴을 종료하게 되면 자신의 아군 3명한테 디버프를 야 쩔죠. 이렇게 3개씩 부여하게 됩니다. 야 이건 뭐 3개씩이나 부여하니까 디버프가 감당이 될런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그 디버프 감소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적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10% 원래 20%씩 줄어들잖아요. 근데 10%씩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사기인 거는 편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스킬이 다시 바뀌었는데 이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디버프 2개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 맞은 적이 디버프 2개를 더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디버프 지옥에 걸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명을 맞췄어요. 5명을 맞췄기 때문에 각성기 쿨타임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4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3명을 맞추면 3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2턴, 원래 5턴짜리인데 2턴이 남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개 같겠지만 쓰는 사람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리아나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로젠실도 좀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사용할 수 있는 용병은 마녀, 그 다음에 지옥불사수, 중장이골, 돼지골렘, 그 다음에 수정술사. 그러니까 좋다라는 용병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살자들이 좀 무섭다. 그러면 중장해골 아니면 돼지골렘, 수정술사 정도로 들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평타딜을 좀 세게 하겠다 하면 마녀던가 마녀를 들겠죠. 일반적으로 해서 용병풀은 엄청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스킬 소개 영상이 있고요. 짜잔, 나는 크루거를 먹었습니다. 그럼 먹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조각작을 해줄 여유가 없는데. 일단 빛의 메아리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빛의 메아리를 하니까 얘가 어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실 거는 목소리가 과연 변했을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